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정은의 수상한 GPS인데요. 구정은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이제 봄이 이제 드디어 예, 며칠 전에 눈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눈도 왔었는데 이제 봄 내음이 살짝씩 아직 바람이 좀 사긴 합니다만 자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 지난주에 예고를 잠깐 해주셨었거든요. 네. ICC 네. 국제 형사재판소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체포된 소식 그리고 네. 필리핀의 정치 상황 마닐라 쪽으로 이제 가봤었는데요. 일단 지금 필리핀은 계속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예, 그 마닐라 타임스 보도 보니까 상원에서 왜 두테르테를 잡아가지고 넘겼느냐 이래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이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의 누나가 이미 마르코스라고 그러니까 옛 독재자 마르코스의 딸이죠. 그렇죠. 상원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 가문이- 남동생이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근데 이 남매가 사이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자기 남동생인 아. 대통령보다는 그 두테르테의 딸 사라 두테르테 네. 부통령 거기하고 워낙 친하대요. 이거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참 이 족벌 정치 참. 근데 글쎄요 팔이 안으로 굽는지 밖으로 굽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이 17일 성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위원장으로서 국가를 깊이 분열시킨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 사건에 대한 긴급 조사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우리 대통령을 넘길 수가 있어? 그 절차가 그렇죠. 적법했느냐? 네. 그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인권이 보호됐는지를 살펴봐야겠다. 이 절차가 맞는지. 예. 참 이게. 그러니까 동생인 대통령하고 먼저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예, 허락을 한 두테르테가 거잖아요. 그만의 불법 행위를 저지를 땐 뭐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두테르테 인권 지키기 위해서 그런 참. 상황입니다. 자, 그럼 ICC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테르테를 체포했잖아요. 예, 이제 헤이그로 옮겨가 봐야겠습니다. 네. 국제형사재판소 ICC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재판소죠. 네. 그러니까 다자간 협약인 그 로마 협약, 로마 규정이라고도 하고 그에 따라서 2002년에 설립됐는데 네. 유엔의 산하 기구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유엔의 회원국들 가운데 로마 규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회원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 기소, 재판하는 것은 4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뭐 일반 살인죄, 영토분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다음에 경제범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집단 학살.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집단을 문화적으로 물리적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행위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반인도 범죄 역시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침략 범죄라는 거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거 그 전쟁 범죄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침략 범죄랑 그 뭐가 다르냐 네. 전쟁에서도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로를 생포했으면 처형해서는 안 되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것들을 다 어긴 거고 네. 그다음에 강제로 점령지에서 노역을 시키거나 강제 이주를 시키거나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학살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범죄. 그래서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4가지를 조사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다만 어떤 국가나 조직을 상대로 이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주로 개인을 기소하는 게 가장 좀 눈에 띄는 점입니다. 네. 자, 이 ICC가 생겨나기까지도 뭐 고민도 많았을 테고요. 우여곡절도 많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미 1차 대전 이후에 그 네.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이런 범죄들은 조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현실적으로 재판이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때 만들어진 국제 연맹 자체가 오래 못 갔고 이제 국제 사회가 재판 형식으로 이 전쟁 범죄자들 처벌하기 시작한 거 아주 대표적인 2가지 재판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우리도 많이 들어봤던 2차 대전 직후에 그 독일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했던 그 유럽에서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도쿄 재판이라고 부르는 이거 극동 군사 전범 재판인데 이 일본 전범들 처리하기 위한 그 처벌하기 위한 도쿄 재판이 있었죠. 근데 다만 이 도쿄 재판 같은 경우는 미국이 혼자 했기 때문에 승전국에 의한 재판이라서 일본이 아직도 불만이 많은 거고. 근데 그래서
이때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즘. 근데 이때 재판할 때 이제 반인도주의 범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말살시키는 범죄다라는 법적 범주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네. 사실 그때는 유대인 학살은 제목이 아니었어요. 아 정말요? 예. 오. 그때는 그 승전국들이 우리가 전쟁 때문에 받은 피해에 대한 이런 것들이었고, 유대인 학살이 문제가 됐던 거는 나중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그 범죄 개념이 다듬어져 왔던 거예요. 네. 이제 반인도 범죄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 반인도 범죄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면 살인과 뭐가 다르냐? 그렇죠. 개개인에 의한 살인과.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가 뭔지에 대해서도 유사일에 계속해서 인식이 바뀌어져 왔잖아요. 네. 인권이란 기준이 이제 높아진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반인도 범죄 개념도 이제 국제관습법, 인권에 대한 관습법도 국제인권법이라고 통칭하는데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에서 열리는 재판이라든가 국제법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고 진화해 온 거예요. 제일 이제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교약에 나와 있는 건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 이제 이것이 두테르테한테도 이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살인, 학살, 뭐 그다음에 노예로 만드는 거, 강제 추방, 그다음에 투옥, 고문, 성폭행, 뭐 그다음에 이제 강제적인 임신, 불임 시술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종이나 민족 집단이나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집단을 이제 학대하고 박해하는 거, 인종 그렇죠. 분리 이런 것도 네. 다 포함되는데, 사실 이게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도쿄 재판 이후에 한동안 이 논의가 냉전 시절은 좀 없다가 네. 냉전 끝난 다음에 곳곳에서 분란이 터져 나오면서 이것들이 다시 또 이제 정비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옛 유고 연방, 이제 그 90년대 내전 있은 다음에 네. 별도의 국제법정인 이것도 역시 헤이그에 있었는데 옛 유고 연방 전범재판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르완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국제법정으로 전범재판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서아프리카라든가 그다음에 캄보디아, 크메루루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따로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부 다 케바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조금 좀 공식적인 툴을 만들자, 국제사회 룰을 만들자 하면서 생긴 게 IC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ICC가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가 되나요? 웹사이트 소개 보니까 한 900명 넘는 직원들이 오. 지금 일하고 있대요. 근데 네. 출신국이 한 100여 개국,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헤이그에 본부가 있는데 이제 미국 뉴욕에는 유엔 본부에도 연락사무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개 국가사무소가 있어요. 네. 5개는 아프리카 나라들에 있고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있고 이제 그렇군요. 현안이 있는 곳들.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조사한 사건이 30건 넘고 체포영장 발부한 거는 뭐 6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 여태까지 한 11건 정도 나왔고요. 네. 기소, 재판 이 절차가 아주 복잡하다면서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반발이 워낙 많을 그렇죠. 테니까 이게 네, 적법하냐 네, 네. 마냐. 그래서 일단 고발장이 제출이 되면은 우선 예비 조사를 합니다. 일단 좀 보는 거예요. 이거 계속 조사할지 말지. 네. 요때부터를 이제 ICC에 회부됐다라고도 표현하고, 정식 조사 단계가 있죠.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있고, 이제 이때 근데 정식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혐의자들이 각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를 하게 해달라, 체포영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론 소환장을 발부하라고 했는데 소환장 보내도 안 오잖아요. 안 오죠. 절대 예. 안 오죠. 안 네. 오기 때문에 근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거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 단계 거쳐서 재판 단계로 들어가면 네. 여기는 좀 다른 재판소와 달리 예비 재판 단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의자들이 먼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담 판사가 일단 용의자 신원과 혐의를 확인하는 이제 한국에서 재판할 때부터 뭐 인정신문 뭐 이런 것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 쪽에 답변을 듣고 나서 예비 재판에서 다시 한번 판사가 결정을 해요. 재판할 건지 말 건지. 예. 그 다음에 재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심제인데 뭐 사실상 예비 재판까지 따지면 뭐 3심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2심제여서 재판한 다음에 항소심하고 그 다음에 형을 집행하는데 국제법정에 거기는 사형은 없습니다. 네네.
한 단계 그냥 쭉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한 단계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걸리고 지금 그걸로 얘기 굉장히 들어보니까. 싸우고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요. 예. 이 ICC에서 한국인 판사가 소장을 맡기도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한국도 왠지 사실은 좀 친숙한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로마 규약 채택된 게 1998년이고 ICC가 그거에 따라 설립된 게 2002년 7월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한국의 그 법률학자인 송상현 선생님이 2003년부터 이제 ICC 판사로 복무를 했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두 번 이제 임기로 소장을 맡았었습니다. 네. 작년 3월부터는 그 일본 출신의 이제 아카네 토모코 재판소장이 이끌고 있고요. 예산이 이제 1월 달에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2억 유로 조금 못 돼요. 1억 9,500만 유로, 한 3천억 원 정도 되네요. 네. 근데 이제 각국의 기여분을 보면은 네.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아. 많고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거의 한 16%,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도 뭐 한때 그때 기준으로 한 6%, 6위로 한 5% 정도 담당하는, 그러니까 한국도 이런 거 기여 많이, 우리 또 이제 관여를 많이 하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힘없는 나라들만 문제 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아무래도 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게 처음 ICC 만들어지고 나서 네. 근 20년 동안을 조사받고 기소된 사람이 전원 그렇죠. 아프리카 예.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그쪽의 사무소도 예, 5개 5개.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그 콩고의 군벌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도자급 중에서 뭐 기소하겠다, 체포는 아니어도 했던 사람이 수단 전 대통령, 케냐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사람 뭐 죽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는 뭐 아프리카 재판소냐,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아프리카에 없다는 게 아니지만 힘없는 사람들만 힘없는 나라 사람만 기소하는 무슨 하이에나 재판소냐, 이런 비아냥이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뭐 아예 그냥 체포령 거부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미군 세계에 퍼져 있는데 중국, 러시아, 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런 나라들 빠졌군요.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 하나도 가입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떤 규범이 만들어지고 레짐이라 그러잖아요. 네. 어떤 체제, 국제법과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 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강대국들, 인권 침해 많이 하는 나라들이 가입 안 했다라고 해도 어쨌든 이 ICC를 중심으로 해서 반인도 범죄나 전쟁 범죄 이거 처벌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돼 왔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도 이스라엘 이런 데서도 여기서 뭐 얘기만 나오면 엄청나게 바르르 하는 그렇죠. 게 네. 그래서 국제적인 규범은 이제 어느 정착이 됐고 ICC도 정착돼 가는 단계예요. 네. 가장 최근에 체포영장 발부한 거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도자 2명한테 발부를 했더라고요. 체포는 안 됐습니다만. 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체포가 된 게 전현직 지도자 가운데에서는 두테르테가 처음이었죠. 처음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예. 굉장히 강해 보이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라도 예를 들면 그 나라의 내부 사정이 생겨서 네. 실권하고 그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뭐 버려야겠다 생각하면 전범재판소 갈 수도 있지 않느냐를 이제 두테르테를 네네. 보면서 알게 됐는데 네. 지금 이제 회부돼 있는 사건들도 사실 거의 다 아프리카 사건들이긴 한데 두 건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는 거 팔레스타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전쟁 범죄죠.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두테르테 이 사건도 더 이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건데 네. 2023년 3월에 ICC가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납치를 많이 해가는데 그것과 관련된 여성 하나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러시아는 원래는 이 ICC 로마 규약 가입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크림반도 등등 이제 뭐 하고 나서 2016년에 이제 철회했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또 역으로 2014년부터 이제 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만약에 푸틴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갈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체포를 당해야 되죠. 그리고
푸틴이 방문한 나라 쪽에서 아예 체포하려는 뜻이 없다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 그 나라에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 외교적인 부담을 주게 되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안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도 안 갔었고 또 2024년에 ICC가 뭐 러시아 뭐 항공우주군 사령관, 흑해함대 사령관 또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유고 내전이라든지 르완다 내전처럼 ICC가 아닌 형태로 어떤 반인도 범죄나 학살을 단죄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또 특별 법정을 만들어야 된다. 유럽에서 그런 논의가 있긴 네. 있어요. 이런 이게 얘기가 ICC에서 다루기 힘드니까 네. 좀 유럽 차원에서 뭐 유럽 연합 차원이 아니더라도 유럽 평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미국이 너무 협력 안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유럽 차원에서 이것은 그 국제법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근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으로선 점치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또 한 국가죠. 이스라엘도 지금 뭐 반대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있죠. 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ICC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이스라엘 쪽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부들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하마스 지도부는 이스라엘이 다 암살해버렸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뭐 네타냐후가 이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ICC에 압력 넣어라 엄청 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ICC에 가입을 안 했고 돈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지렛대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ICC에 힘을 빼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얼마 있어요. 전에 그 2월 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했죠. 네. ICC 제재하겠다. ICC 행위가 불법이다. 우리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쟁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 트럼프가 이렇게 행정명령 발동했을 때가 네타냐후가 워싱턴 방문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렇군요. 트럼프는 일기 때도 이런 식으로 ICC 검사들 제재했었고 네. 네, 그렇지만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ICC가 처벌해라라고 막 나섰었는데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잣대 이걸 두고 미국의 어떤 도덕적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봐야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